이 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14만 대 차량이 오갑니다. 지난 1987년 개통된 중부고속도로, 상당 구간이 충북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무르르듯 차량이 지나가지만 때로는 답답한 흐름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고속도로에는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지키는 천병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입니다. 운전자들은 순찰 차량이 나타나면 조심조심 운전을 합니다. 괜히 긴장되기도 하죠. 더욱이 지난 2016년 3월에는 닌자 교통경찰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암행 순찰차입니다. 경광등이나 사이렌을 울리지 않는다면 일반 차량과 똑같은 암행 순찰차. 이른 아침 중부고속도로 오창 나들목에 있는 10지구대를 출발하는 암행 순찰차.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희 구역 중에 영동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근무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로 올라가는 동안에는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발생 현장을 정리하고 차량 흐름도 수시로 확인합니다. 영동고속도로를 주 순찰 현장으로 잡은 이유는 화물 차량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그 테마 단속으로 화물차 집중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니까 화물차로 인한 사망사고가 많아서 화물차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해 승용차 교통사고는 20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화물차 교통사고는 발생 건수로는 절반이지만 사망자는 되레 많았습니다. 화물차에 대한 암행 단속은 주로 영동고속도로에서 진행됩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장하기 위해 1, 2차로는 진입할 수 없는데 일부 화물차들이 주행차로를 위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통량 자체도 많이 줄었고 대민 접촉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같으면 하루 평균 40대의 화물차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대충 짐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도 유관을 통한 단속 대상입니다. 이제는 운전자들에게 제법 알려졌지만 지금도 단속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곤 합니다. 운전자들이 몰라보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암행차라면은 그 일반인들한테는 그 인식이 안 돼가지고 그 암행차를 세우면은 사람들이 그걸 꺼리가 갖고서는 가끔가다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요. 왜 일반 차가 단속을 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인은 치명하고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이제 내리면 이것도 경찰차라는 걸 인식을 하죠. 암행 단속 요원뿐만 아니라 모든 고속도로 경찰관들은 길바닥 인생입니다. 한번 시동을 걸면 밥대를 빼고는 고속도로 길이 차 안에서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애환이 있습니다. 주간 야간을 나눠서 주간에는 12시간, 야간에는 15시간을 하는데 보람은 저희가 그 단속이나 순찰 근무를 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가 제일 보람 있고요. 특히 사고 현장에서 빠른 대처로 생명을 구했을 때가 가장 뿌듯합니다. 안전한 고속도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단속 패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정식 무인 단속 위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훤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 영상 단속을 강화한 것입니다. 매일 단속 위치를 바꿔가며 진행되기 때문에 어디에서 실제 카메라가 들어있는지 운전자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단속 장비 기술의 발달로 운전자들이 허를 찔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야간에도 단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고 위험이 높은 곡선 구간, 그 다음에 내리막 위험 구간에 무인 단속 박스 부스를 설치해서 장소를 이동하면서
무인 영상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레이저 방식으로 해서 그 영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합니다. 앞서 밝힌 대로 고속도로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한 해 수백 건씩 발생합니다. 비교적 가벼운 교통사고는 당사자들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고는 5명의 사고조사 전담 요원이 투입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원인 행위를 파악하는 게 교통조사 팀의 임무인데, 그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현장 상황이라든가 민원인 진술, 그 사고 관련자 진술 이런 걸 토대로 일단 1차적인 조사를 현장에서 하고 있고, 이들은 교통사고 처리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고도로 전문화되어 있는데, 특히 도로교통사고 감정사 자격증을 갖춘 경찰관은 사고 현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이른바 EDR 분석과 GPS 지형 분석 등 다양한 기법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 교통사고 조사도 그 전에 이제 법을 단순히 적용하는 단계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원인으로 일어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수치적으로도 그 과학적으로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순찰대 10지구대의 관할 지역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에서 동서울까지를 주구간으로, 영동고속도로 일부, 중부내륙고속도로 일부, 평택 제천고속도로 등 무려 422km에 달합니다. 모두 92명의 경찰관, 32대의 순찰차가 투입됩니다. 차량 5년 이상과 주행거리 12만 km 이상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순찰차가 교체되는데, 사실 수십만 킬로미터를 주행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10지구대의 한 달 평균 기름값은 2천만 원, 순찰차가 얼마나 혹사당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차량에 따라가지 못하는 순찰차의 성능입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스포츠카 수준의 고성능 차량이 보급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순찰대의 가장 큰 변화는 관할구역 조정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고속도로 순찰대의 관할 구간은 경찰서 관할구역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고속도로 순찰대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 등의 일반 민원인들의 고충이 적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 10지구대의 관할 지역은 충북 고속도로 구간으로 한정됩니다. 그동안 대전경찰이 맡아온 경부고속도로 충북 통과 구간이 이제 10지구대 관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불일치로 인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경찰도 불편한 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관할 구역을 조정하고 일치됨으로써 교통사고 처리나 또는 단속이나 또는 그 대형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정 관할하고 또 일치가 됨으로써 그 일원화돼서 아주 용이하게 그 사건 사고를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고속도로 길이를 달리고 있을 순찰차. 좀 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코로나19가 극성이어도 결코 고속도로 순찰차의 시동은 꺼지지 않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